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한동훈 총선 출마 결정. 대장주 이 주식에 6개월만 묻어두면 8배 이상 급등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동훈 장관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거의 지금 뭐 하고 있다? 총선에 대한 기대감, 총선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이다 라고 하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한동훈 장관 관련돼 있는 이 수혜주들이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대다수들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에 사실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다? 이 한동훈 장관이 되었던지 아니면 다른 인물이 되었던지 총선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 총선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고 하면은 미니 대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미니 대선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이 많이 되는 게 총선이다 보니까 이 총선 역시도 이 기대감 가지고서 뭐 할 수밖에 없다?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움직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총선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언제예요? 자, 보다시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언제다? 4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예요? 6개월 정도 남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6개월이라고 이 이야기를 한 것도 있고,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총선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이 피크를 치는 게 언제냐고 하면요, 딱 6개월 전입니다. 6개월 전. 정말 이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빠르면 보통 1년 전부터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1년 전부터 움직임을 가지고 가다가 이제 피크를 치는 게 언제가 된다? 6개월 전부터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이 총선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당장 이게 6개월이다 이게 아니어도 당장 뭐가 이제 또 코앞에 다가왔냐고 하면은 다음 달에 뭐가 일정이 되어 있어요. 12월 12일부터는 뭐 한다? 예비 후보 등록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한동훈 장관이 또 뭐 할 수 있다? 출마를 한다 안 한다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서 관련주들을 12월 12일까지 당장 그러니까 지금 산다 하더라도 끌어올리기에는 충분하다라는 거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자, 지금 왜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한동훈 장관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봐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보면은 차기 대통령감 지지율이라고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1위고요. 2위가 한동훈 장관이고 3위가 오세훈 시장입니다. 자, 그럼에도 제가 왜 1위, 3위를 얘기하지 않고 2위를 이야기하느냐? 자, 이거는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정치적인 색깔이 아닙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고 나 한동훈 장관 너무 좋아해, I love해 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관련 수혜주를 봐야 된다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보다는 한동훈 장관을 봐야 되는 부분이 가장 이것도 근거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있느냐? 자, 보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뭐예요? 과거부터 지속적인 대통령 후보였고요. 과거부터 지지율이 높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가 있냐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이제 차트를 보면은 이 대장주로 봤을 때 에이텍이라고 있죠. 에이텍도 이재명 대표의 대장주라고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보면은 뭐가 된다?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본격 대권 행보 기대감으로써 2020년도부터 이미 5,000원 대비 있던 종목이 47,000원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 관련되어 있는 종목 에이텍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현재 하방 추세 돌파하고 그 다음에 바닥을 다지고 그렇게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차트만 봤을 때는 뭐다? 차트만 봤을 때는 에이텍이라는 종목, 이재명 대표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제 에이텍이라는 종목이 이제 총선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 이 구간이 뭐예요? 이 구간이 다 뭐가 된다? 악성 매물이 되는 거야, 악성 매물.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이제 총선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서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지금은 뭐다? 대선이 아니라 총선입니다. 총선이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다. 과거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 부분이 뭐 할 수밖에 없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서 올라가는 건 대통령이다가 아니라 총선에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높아봐야 이 구간대를 뚫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에이텍이라는 종목이라든지 이재명 대표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이 뭐 할 수밖에 없냐고 하면은 과거에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봤을 때 1번이 뭐다? 악성 매물이 너무 많다와 2번이 뭐다? 과거 대선만큼은 올라가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재명 대표보다는 아예 지금까지 관련 이런 기대감으로서 올라간 적이 없는 인물 관련 모멘텀,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한동훈 장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악성 매물도 없고 대선만큼 올라갔던 적도 없기 때문에, 대선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올라가면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겠죠. 여러분들 뭐 과거에 보면 아시겠지만, 자, 에이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대선 기대감으로서 올라가 봐야 얼마 올라갔어요? 지금 이제 5,800원에 있던 게 47,000원대까지 대략적으로 9배 정도 올랐어요. 약 9배. 근데 우리가 과거 대선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인물이 또 누구예요? 지금 이제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보면은 또 어떻습니까? 갑자기 이제 치고 나오면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최저 1,500원 대비했을 때 지금 몇 배, 20배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덕성이라는 종목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역시나 우리가 뭐 해보는 게 낫다. 제가 뭐 이재명 대표가 싫고 한동훈 장관이 좋고 이런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이 상승폭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인물인 누구, 지금까지 올라간 게 없고 악성 매물이 없는 새로운 인물인 한동훈 장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를 우리가 좀 눈여겨보자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종목을 이제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은 무엇에 살 것인가,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게, 자, 지금 보통 이제 이런 이 관련 수혜주라고 하면은 뭐로 나뉘느냐? 먼저 보통의 움직이는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정책주가, 인맥주와 정책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맥주에서 정책주로 옮겨갔다라고 할 만큼 시장에서는 보통의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인맥주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정책주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고 하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 사실 인맥주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뭐 한다? 정부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할 건데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이 나의 인맥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일거리를 몰아줄 확률이 높다. 몰아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인맥주가 날아가기 시작해요. 이게 보통의 대선, 총선 움직임 첫 스타트는 누구? 무조건적인 인맥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맥주를 뭐 하느냐? 해먹고 난 다음에 뭐가 움직이느냐?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인맥주를 해먹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게 뭐다? 정책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미는지. 그럼 대통령이 됐을 때 이 정책에 관련되는 모멘텀이 정부 사업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런 정책주가 움직이는 건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민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뭐 우리 마약과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관련 수혜주들이 움직이고 있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한동훈 장관이 아직 뭐 했다? 인맥주가 제대로 시세 차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책주는 지금 이제 그냥 슬슬 움직이는 거다라 보고 있고, 오히려 인맥주에서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매매를 했을 때 매수를 해본다라고 하면 무엇을 공략해봐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정책주보다는 인맥주에 대한 공략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 우리가 인맥주라고 하면은 어떤 관련 수혜주 사야 되느냐? 인맥이라는 게 사실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의 참 나쁜 문제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는 뭐 한다? 이제 보면은 웃긴 맛스도 뭐 정치 테마로 엮는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보다시피 뭐가 제일 뭐가 제일 문제냐고 하면은 여기도 날짜 여기 지금 가려지네요. 얼굴을 좀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우면 뭐 한다고요? 유력 정치인과 뭐 합니까? 혈연이라든지 지연, 학연 등의 연관성이 발견되면 기업의 가치와 무관하게 급등하는 경향이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제일 나쁜 거예요. 나쁜 건데 이게 참 웃깁니다. 이게 혈연이 제일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뭐 지연이라든지 아니면 뭐야 학연. 그러니까 사실상 뭐 같은 동네 주민이어도 사이가 나쁠 수도 있어요. 같은 동문이어도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맥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뭐가 이 더 혜택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밀어주기 시작해요. 여기서 제일 큰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대단한 거는 아무리 봐도 혈연이겠죠. 혈연.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보통의 사촌이라든지 뭐 삼촌 뭐 이런 그러니까 혈연들이 뭐 한다. 어떤 기업의 사회 이사로 있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은 미친 듯 마냥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한동훈 관련되어 있는 이 장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에서는 이 혈연은 지금 아직 뭐예요? 찾기가 어려워요. 혈연을 찾기가 어렵다는 게 이 동생, 뭐 친동생이라든지 뭐 삼촌, 뭐 사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업적인 모멘텀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걸 봤을 때 지금은 우리가 뭐하다 찾을 수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이런 뭐 혈연적으로 봤을 때 친인척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가장 간접적으로 이제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하게 뭐다 이제 성씨죠. 성씨. 동문보다는 성씨.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친인척이 파악되지 않는 이 순간에는 뭐가 강하게 갈 확률이 크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충주 한시 관련되어 있는 충주 한시 관련해 가지고 내가 이 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들의 관련 수혜주들이 크게 올라갈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고 하면 이제 같은 성씨로서 한혁이라는 사람이 뭐한다 대표이사로 있는 이노인스트루먼트라는 종목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노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번 연도에 하방 추세 돌파가 나왔거든요.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얼마든지 상방에 대한 기대감이 잡히는 부분이고 내년에 아마 이제 진짜로 뭐 잘 엮여서 올라간다고 하면은 과거 이제 저항 고점까지만 올라가도 지금 자리에서 몇 배, 8배 상승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당시의 거래가 상장 이후의 역사상 최대 거래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 했냐고 하면은 끌어올리면서 개인들 물량을 소화시키고 싹 빨아 제끼고 이번에 죽였다가 뭐 한다. 한동훈 장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 본격적인 파동이 나와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이노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와 엮이냐고 하면은 한동훈 장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엮이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으로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바닥에서 잘 모아간다고 하면 충분히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 재건으로 엮이는 건 역시도 이제 뭐합니까? 5G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 그래서 앞으로 이 5G는 또 이제 발전되면 6G 뭐 이런 부분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기업적인 이슈 자체는 뭐한다? 한동훈 장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선 바닥이라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매수 가능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예요? 이노인스트루먼트라는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시황적인 부분에서 종목 소개들 막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는데 지금도 이게 진짜 6개월은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빠른 매매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해달라? 제가 늘 말하지만 영상의 하단을 보시면요 실시간 단타 참여 링크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뭐예요? 제가 100% 무료로 매수 매도 이런 사인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100% 무료입니다. 그냥 하단 링크 클릭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했습니까? 지금 이번 주 유튜바이오, 에코바이오, 메가터치, SBI인베, 인트론바이오, 세종 메디칼 수익 실현했고요. 자,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226개 종목을 100% 무료로 매매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뭐 하시면 된다? 아까 얘기했던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